자, 반갑습니다. 백석준 드디어 오늘 처음 내신 대비 이제 시작하죠. 자, 중학교 3학년 마지막으로 이제 중학생으로서 보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될 테니까 한번 마무리 잘 해봅시다. 자, 일단은 저는 1과랑 2과에 나오는 문법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과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과랑 2과에 핵심 문법이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 유명한 관계대명사 what,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각동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사의 수식, 그 다음에 네 번째 접속사 since와 though라고 보시면 돼요. 자, 관계대명사 what부터 하나씩 볼게. 자, 우리가 정규 수업에서 했던 것들 충분히 공부하면서 배웠던 걸 정리하면서 한번 볼게. 자,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내가 뭐라고 했지?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선행사 수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선행사를 수식한다는 건 결국 형용사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크게 관계대명사는 주격과 목적격으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관계대명사 what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관계대명사는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The thing 내지는 things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거기에 that 라는 관계대명사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자, 여거는 뭐 주격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죠.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뭐가 존재해야 된다? 앞에 수식을 받는 선행사가 존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that 이하로 이렇게 쭉 절을 구성하겠죠. 자, 관계대명사 what은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그 교재 그 어법 연습이란 교재야. 지금 당연히 뭐 그 책을 폈겠지만 거기에 맨 앞에 여기 관계대명사 이 개념 있죠? 거기 피시면 돼요. 자,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래요. 그러니까 선행사를 포함했다는 거, 즉 이 선행사가 명사잖아요, 명사. 그죠? 선행사를 포함했다는 건 결국 얘가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거야? 첫째, 명사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하겠다는 건 그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위치에 들어가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서 관계 대명사의 역할까지 하겠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 지금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 이 관계절 안에서, 그지? 근데 거기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겠다는 건 둘째로 절의 구성이 불완전하겠죠? 쉽게 얘기하면 주어나 목적어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절의 특징이죠. 당연하죠. 왜냐면 관계대명사가 그 역할을 하니까 이름이 관계대명사인데 주어랑 목적어를 뭐로 또 쓰는 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적 역할을 하는 선행사 수식하는 그 관계대명사의 절의 구성을 따르면서 그럼과 동시에 명사 역할을 하는 특이한 놈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으면 그게 비로소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면 되고, 자, 그렇게 하면은 관계대명사 what은 보통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 하는 내지는 뭐뭐인 것, 이런 식으로 명사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The thing that 내지는 위치로 써서 길게 쓸 바에는 what이 무엇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니까 어떤 사물이나 특정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개념과 비슷하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럼 그걸 what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그대로 이걸 what으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무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로 합쳐서 what이라고 축약한 표현인 거죠. 줄여서 표현한 겁니다. 그죠? 훨씬 더 편하겠지? 그지? 자, 그럼 여기서 보는 관계대명사 what 때 의문대명사 what이라고 돼 있잖아. 이 의문대명사 what이 바로 그 우리 이것은 무엇이니 할 때 그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의문사 what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의문사 what이냐 관계대명사 what이냐 차이점은 뭐냐면 해석했을 때 것으로 해석되면 관계대명사인 거고요. 무엇으로 해석되면 의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예문을 좀 볼게요. I gave him what I had. 나는 줬어. 그 남자애한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데 he wondered 이거 의문사니까 물어볼 때 쓰는 거잖아. 그는 궁금했어. what I had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얘는 지금 무엇 이렇게 해석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 사실 구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어떤 상황에는 관계대명사와 의문대명사가 둘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영역에서 것으로 해석되거나 무엇으로 해석되는 극단적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저거를 이건 어떻게 쓰였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둘 다 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I know what you are going to say. 나는 너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아. 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너가 앞으로 무엇을 나는 알아. 너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자, 말이 좀 꼬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해석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구분은 되되, 뭐, 굳이 할 필요는 딱히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하는 건데, 아니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관계대명사 와서 특징을 보면요. she won't show me. 그는 나한테 보여주지 않는다. 지금 show가 타동사잖아요. 타동사여서 뭘 보여주는지 알려줘야 돼.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온 거 보이죠? 그런 거와 동시에, 어?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is가 나와버렸네? 주격 관계대명사의 역할까지 하죠. 이렇게 두 개를 다 해먹고 있으면 관계대명사 what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대명사 what의 개념은 이게 답니다.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의외로 이번 달에 고등학교 3학년 애들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거기서도 관계대명사 what이 시험 문제를 나왔는데 여전히 절반의 학생들, 즉 50%밖에 못 맞았어, 그 문제. 이렇게 쉬운 개념인데, 그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바라보는 감각이 되게 중요하겠지. 그렇게 하면서 여기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러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지 목적어 역할을 하는지만 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할 때는 뭐뭐 하는 내지는 뭐뭐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볼게요. 자, 지각은 봐서, 느껴서, 알게 된다. 알지자를 쓰는 건데, 그래서 보통 see, watch, 보다, 바라보다, hear, 듣다, 그 다음에 feel, 느끼다. 이런 동사들을 다 지각동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각동사 나오면 뒤에 어순의 구성이 좀 중요해지는데, 일단 그 전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구분해서 미리 공부해 봅시다. 왜냐면 어차피 그 다음이 분사라서 분사를 좀 미리 공부해 볼게요. 현재 분사는 ing로 표기하는 거 아실 거고요. 과거 분사는 우리가 소위 pp라고 해서 뒤에 규칙 동사면 ed를 붙이거나 불규칙 동사면 거기에 맞는 형태 쓰시면 돼요. 자, 현재 분사의 기본적인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뭔가를 하는 중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뭔가 하고 있는 중인 거. 그런 거면은 다 현재 분사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는요, 뭐냐면, 뭔가를 하고 있는 도중이면 현재 분사인데, 그거와 반대로 하고 있는 도중을 지나서 완전히 다 끝난 상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가 되어 있는 상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건 다 과거 분사예요. 알겠지? 뭔가를 직접 하고 있는 게 느껴지면 현재 분사, 뭔가가 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면 과거 분사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요, 기본적으로 분사가 뭐 하는 거냐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관계대명사에서도 했지.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선행사를 수식한다. 선행사가 명사니까 형용사 역할이라고 했죠. 형용사의 친구는 명사, 부사의 친구는 동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분사는 무조건 누구랑 같이 놀아야 돼? 명사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분사는 명사랑 같이 놀아야 돼. 자, 그럼 여기 동사원형, 현재 분사 이렇게 다 있잖아. 자, 얘네가 준동사지.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동사는 뭐를 갖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동사는 주어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그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 준동사는
동사와 동일하게 주어를 갖는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는 게 의미상의 주어예요.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명사 친구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다 분사 내지는 동사 원형 같은 준동사 넣으면 앞에 있는 아까 명사 친구라고 했잖아요. 분사가. 여기에 있는 목적어랑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패턴을 보여드릴게요. 지각동사가 나오면 당연히 지각동사 타동사니까 거기에 있는 목적어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그 목적어에 해당하는 보어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보어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원형 부정사. 자, 원형 부정사는 제가 설명하는 방식인데 원형 부정사가 쉽게 하면 동사 원형이에요. 그리고 요거 동사 원형은요, 준동사입니다. 준동사. 동사 원형 얘들아, 준동사야. 동사 아니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자, 얘네 다 준동사들이잖아요. 이런 세 가지의 모든 준동사가 들어갔을 때 이거의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이 목적어에 들어가는 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올지는 항상 어떻게 하면 돼?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랑 무슨 관계인지 서로가 무슨 관계인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형 부정사가 보통 나오면 이거 언제 쓰는 거냐면 지각을 한 거.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되는 거잖아. 그걸 전부를 다 경험했으면 원형 부정사 쓰면 돼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 전부. 가령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시죠? 백석중 학생들은.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 근데 그걸 내가 옆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 다 봤네? 그러면 동사 원형 쓰면 돼. 그리고 내가 아이유 콘서트를 가서 아이유가 처음에 콘서트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앵콜까지 해서 끝까지 부르는 걸 다 들었으면 그때 원형 부정사. 그리고 축구를 보러 갔는데 경기가 끝날 때까지 다 봤으면 그거 원형 부정사 쓰시면 돼요. 근데 현재 분사는 그래서 뭐냐면 시작은 하긴 했는데 하고 있는 도중이면은 이거 쓰면 되죠. 뭔가를 하고 있는 도중. 그래서 하고 있는 그 순간을 봤으면 현재 분사, 다 봤으면 동사 원형.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쓰든 현재 분사를 쓰든 그놈이 그거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유가 어쨌든 뜻이 얼추 그냥 비슷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통 그냥 동사 원형으로 쓰는 경우에는 그냥 ing를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으실 텐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걸 본 거니까 그래서 보통 비슷하다라고 보지만 엄밀히만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얘는 전부를 본 거고 얘는 그 순간에 하고 있는 상태를 본 거니까. 자, 과거 분사는 뭐냐면요. 뭐뭐가 되어 있는 상태. 즉 어떻게 보면 수동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동. 뭔가 당해 있고 되어 있는 걸 보는 거니까. 그지? 이렇게 하면 끝.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기본적인 뜻을 꼭 알아두세요. 다음에 어차피 바로 분사 배울 거니까. 그래서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다. 명사 친구인데. 그래서 여기 분사 나오면 여기 명사 있잖아. 그지? 얘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각동사가 나올 때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여기 지각동사가 나오면 여기에 투부정사 나오거나 투부정사가 나오면 조금 말이 이상해요.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 I want to go home. 나 집에 가고 싶어요는 아직 집에 가는 행위가 안 일어났으니까 투부정사를 쓰는 거거든. 지각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바라봤을 때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 지각하는 행위와 여기에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는 행위가 서로 같이 일어나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동사원형이나 현재분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딱 봤는데 이미 되어 있으면 과거분사 쓰는 거고. 근데 봤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걸 봤다는 건 인간적으로 넌센스죠. 그건 초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투부정사 쓰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예요. 그래서 이것만 참고로 추가적으로 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하나씩 볼게요. I saw her. 나는 봤는데 그녀가 춤을 계속 추고 있더라. on the stage.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Jenny는 could hear. 들을 수 있었어. 그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중인걸. 그리고 I felt. 나는 느꼈어. 누군가가 내 어깨를 두드리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를 쓴다. 근데 여기서 저는 과거 분사까지 하나 더 추가로 가르쳐 드린 거예요. 과거 분사 어려운 거 없어. 되어 있는 상태 나타내면
그러니까 딱 봤는데 이미 끝나 있으면 다 과거분사야. 그래서 딱 문 열고 들어왔는데 내 책이 펼쳐져 있는 상태인 걸 봤으면 그땐 그 과거분사 쓰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야 다. 그리고 현재 분사가 쓰이면 뭔가 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각동사 끝. 이게 소위 얘기하는 그 문장의 오형식이죠. 그지? 자, 분사의 후치 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분사는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이건 안 지우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뉘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그때 내가 시제 얘기하면서도 했겠지만 현재 가정법에서 얘기했잖아. 현재 시장, 과거 시는 지금과 옛날과 전혀 상관없어. 똑같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있는 현재와 과거는 지금과 옛날의 뜻과 전혀 관련 없는 애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는 그냥 지금 뭔가 하고 있는 중이고 과거 분사는 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서 둘 다 형용사 역할, 즉 명사 친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라 그랬지. 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형용사는요. 수식하는 방법에 형용사 수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치 수식과 후치 수식. 그러니까 앞에서 두고 수식한다, 뒤에다 두고 수식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거니까 이거는 전치 수식. 얘는 분사를 뒤에다 두고 수식하는 거니까 후치 수식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사실 솔직히 제가 조금 면밀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고는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강의가 길어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솔직히 말해서 내신 대비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쓸모가 없어서 이건 우리가 정규 수업 때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런 거야. 분사가 단독으로 쓰이면 그러니까 분사가 그냥 딱 한 단어로 쓰이면은 앞에서 수식하고 분사가 한 단어로 안 끝나 뭐 standing next to me 이렇게 여러 단어로 즉 구를 이루어서 수식을 하면요. 그래서 여긴 안 써있나? 여긴 안 써있네. 그래서 한 단어면은 앞인데 여러 단어를 통해서 구를 이루어서 수식하면 뒤에서 수식한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유가 사실은 길이 때문에 앞뒤로 나누는 게 아니라 사실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와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뜻이 좀 달라져서 그런 거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지금 너무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형용사를 수식하는 데 있어서는 전치와 후치가 있는데 특히 분사로 수식할 때는 그냥 한 단어로 수식하면 그냥 전치라고 보시고요. 여러 단어로 구성해서 수식을 해야 되면 뒤에서 수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거 써놨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왜 뒤에서 수식하냐면 관계대명사 즉 관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The girl playing the piano is my friend. 저기 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여자애는 내 친구야. 이렇게 보는 거잖아. 마치 하는 짓이 뭐해? 뭐 같아? 선행사로 여자애 잡고 뭔가 마치 관계절로 해석하는 듯한 느낌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원래 뭐냐면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해. 이 관계절 보세요. 자, the girl이 선행사고 who가 주격 관계대명사고 is playing이 동사잖아요. 근데 여기 관계절만 여기 보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그녀잖아.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정보가 뭡니까?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중이라는 정보죠. 근데 그거는 playing 하나로 사실 전달이 가능해요. 왜냐면 현재 분사 자체가 하는 중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 그럼 사실 여기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비동사는 그다지 쓸모없지. 잘 봐. 얘네 생략해서 이렇게 썼다 해서 의미가 안 통해요? 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그 동사가 생략됐다고 봐도 사실 무방한 거죠. 이래서 후치수식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ing로 되어 있으면 다 한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he boy standing next to me. 저기 저 내 옆에 앉아있는, 아니 서 있는 남자애는 내 동생, 내지는 형이야. 너 봤니? 강아지를? 그 강아지가 그 도로 위에서 뛰고 있는데 이렇게 뛰고 있는 중, 서 있는 중. 너 받았니? A letter, 편지? 근데 그게 뭐? 영어로 쓰여 있어. 어때? 다 뒤에서 앞에 다 수식하지, 다 선행사야. 그러니까 다 관계절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관계대명사가 없어도 충분히 전달이 되니까 생략된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되는 거죠. 그치? 관계대명사 하나 제대로 이해해 놓으니까 엄청 편하죠. 자, 그냥 치수식은 요 정도 보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앞에서 수식하면 running dog, 뛰고 있는 강아지, 그리고 자고 있는 아이, 그 다음에 떨어진 이파리들, 그 다음에 타버린, a burnt child? 아, 이거는 그 타버린이 아니라 이제 불에 이렇게 돼버린 거지. 화상 입은 아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분사가 기본적으로 명사 꾸며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고 있는 중이면 싹 다 현재 분사. 이것처럼 이미 다 떨어진 나뭇잎, 이미 화상을 입은 아이, 그 다음에 이미 영어로 쓰여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면 싹 다 과거 분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마지막은 정말 싱겁게 가르칠 게 거의 없는, 별로 없는 그런 애인데. 자, 접속사는요, 동사를 한 번 더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절을 가져와야 돼요. 그죠? 근데 전치사는요, 뭐를 가져와요? 동사 가져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 전치사는 명사를 가져와요. 그래서 명사 하나, 여러 가지 명사로 이루어진 구,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절을 가져오고 단어나 구, 엄밀하게 얘기할까? 단어나 구를 가져오면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though, since는요, 둘 다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러니까 뒤에 당연히 뭐가 와야겠어? 주어, 동사의 절이 와야겠죠. 뜻이 달라져. though 같은 경우는 though라고 해도 되고 even though라고 해도 되고 although라고 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얘는 뜻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그걸 어려운 말로 한자로 양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보는 뭐냐면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그 좌석 양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 근데 그런 일이 있음에도 그래 너 잠깐 여기 있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양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녀는 예를 들면 주변이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집중했다. 시끄러운 상황이 있어도 나는 이거 했어. 이렇게 꿋꿋이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돼. 그게 더우고 since가 접속사를 쓰면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ecause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원인을 나타내는 거죠. 사실 since는 원래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뿌리란 뜻이야. 뿌리가 어디냐? 예를 들면 쌤이 1992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1992년을 뿌리로 지금까지 쭉 살아온 거죠. 그래서 since 1992 하면 뭐야? 1992년부터 지금까지 한 뜻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뿌리를 찾아내는 게 since야.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뿌리를 찾으면 이게 원인이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예로기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문에로 쓰이지만 사실 어떤 뜻도 있어? 우리 이거 현재 완료해서 했지.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ince가 참고로 전치사로도 쓰이거든요. 접속사가 아니라. 그럼 전치사로 쓰이면 보통 얘는 무조건 뭐냐면 때문에가 아니라 뭐뭐 이래로 시간만 나타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참고로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since가 쓰였는데 만약에 뒤에 주어 동사에 절이 안 왔으면 그냥 2013 이런 숫자가 나왔다거나 그냥 일반적인 명사가 나와서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런 명사가 나왔으면은 그건 그냥 뭐뭐 이래로라고 해석하셔서 현재 완료 표현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완료 시제와 함께 쓰인다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이러면 현재 완료나 내지는 과거 완료, 미래 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이거 since 때문에 이유라는 뜻이잖아요. 요거로 꼭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though 같은 경우는요. 접속사잖아. 그래서 though가 나오면은 주어랑 동사 같은 절이 나오는데 자, 전치사에도 though랑 똑같은 뜻이 있어. despite 내지는 저기 써있는 in spite of 이거 두 개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얘는 명사구 쓰면 돼요. 명사구. 그래서 despite는 전치사, though는 접속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뜻은 둘 다 똑같아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근데 뒤에 어떻게 오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lthough he worked hard,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despite his hard work, 이렇게 명사. 잘 봐. he를 그래서 소유격으로 바꿔서 명사로 처리해야겠지.
이런 게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전치사구를 접속사로, 접속사를 전치사로 이렇게 바꾸는 게 시험 문제 출제 가장 압도적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 뜻은 누구나 다 알 테니까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잡으시면 되고요. 자, 강의를 듣고도 내용을 뭔가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개별 질문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지금 문법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 쭉 워크북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워크북 문제에 맞춰서 제가 쪽수 어디까지 풀라라고 얘기할 테니까 지금 이 강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워크북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숙제로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얼른 이제 워크북 문제 풀러 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